자, 오늘 여기 5단원 함수의 증가 감소와 극대극소 보겠습니다. 여기 좀 내용이 많으니까 좀 잘 들으시고. 자, 먼저 이제 함수의 모양을 보고 이제 증가한다, 감소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이 수식으로 좀 딱딱하게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이제 그 x값 두 개를 이제 잡았을 때, x값 두 개를 그 x2가 더 크다라고 해봅시다. x2가 더 크다. 그 x2가 더 클 때 함수값도 오른쪽이 더 크다면 이제 이 함수가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그 다음에 반대로 x2가 더 큰데 함수값이 오히려 더 작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이제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모양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그림은 지금 x가 커질수록 그 함수값도 이제 커지는 상황이라면은 모양 자체가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는 오른쪽이 기준이에요. 오른쪽이 기준.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가게 그림이 그려지면은 증가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이제 커지면서 함수값이 만약에 이제 줄어든다. 이때는 우리가 감소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감소. 이제 항상 기준이 오른쪽이 기준이야. 오른쪽으로 점점 가면서 올라가면 증가, 내려가면 감소라고 판단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딱 이제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수식으로 나왔을 때에도 이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따질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이제 그대로 똑같이 유지가 된다면은 이제 증가라고 볼 수가 있고,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뒤집힌다면 감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증가 감소 판정을 이제 하는 건데, 판정을 이제 우리가 도함수가 접선의 기울기 F'이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함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만약에 미분이 가능할 때 항상 F'이 만약에 양수야.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양수면 그 모든 점에서,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점에서 그 F'이 양수면 모든 점에서의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기가 양수여야 이렇게 뭐 대각선이 오른쪽 위로 향하잖아요. 이제 모양 자체가 증가하게 그려진다. 반대로 F'X가 음수면은 그 구간 안에서 이제 감소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감소한다. 자, 근데 이제 구별하셔야 되는 게 밑에 거랑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함수가 그러면 증가하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감소하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되느냐를 보면은, 만약에 함수가 만약에 증가한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라고 한다면은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그 F'의 부호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볼 거야. F'X가 기본적으로 양수여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양수. 그리고 감소하면은 이제 내려가는 모양이니까 F'X가 음수여야 되는 거기는 한데,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위에 거랑 구별되는 게, 여기서는 등호를 붙여야 된다. 등호를 여기서 붙여주셔야 됩니다. 등호를 이제 등호가 들어가줘야 돼. 여기서 이제. 자, 구별 잘 하셔야 되는 게, 그 위에 거는 그럼 왜 등호가 안 붙고 밑에 거는 등호가 왜 붙느냐. 그 위에 거는 그 만약에 다시. F'X가 양수면은, 즉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은 그냥 올라가는 모양이니까 증가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등호가 붙어버리면 우리 이런 상수 함수도 사실은 F'X가 항상 0이란 말이죠. 항상 0. 만약에 여기 등호가 들어가 버린다면은 그 상수 함수라는 발레가 생기기 때문에 저기는 등호가 안 붙는데, 저기는 이제, 근데 밑에는 등호가 붙는 이유, 만약에 함수 자체가 계속 증가하는 함수야. 그러면은 당연히 이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 이상, 즉 이 부등식은 만족을 하는 거야. 부등식은 이제 인과관계를 잘 봐줘야 돼. 인과관계를 이제 그 증가하는 모양이면은 이 모든 점에서 기울기가 양수이니까 저게 성립하고, 근데 이런 증가도 있죠. 중간에 잠깐 쉬었다 가가지고 여기서 기울기가 0일 수도 있어. 여기서. 자, 요럴 때에도 우리는 그 중간에 잠깐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어도 계속 증가는 하니까 이제 F'X가 0 이상이다. 등호가 들어간 부등식을 만족을 하는 거야. 만족을. 그래서 밑에는 등호가 붙고 위에는 안 붙는다. 위아래 구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구별을. 이 인과관계, 문맥에 따라서 이제 뭐뭐이면 뭐뭐이다. 얘도 이제 뭐뭐이면 뭐뭐이다. 그 말 차이, 이 앞뒤 말 차이 때문에 등호 유무가 달라지죠. 이제 구별 잘 해주셔야 되고. 이제 극대극소인데, 극대극소의 이제 엄밀한 정의는, 극대극소의 이제 엄밀한 정의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 항상 극대극소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제 내가 따지고자 하는 이제 x 지점, 내가 만약에 이제 A라고 볼 거야. 이제 A라고 이제
그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잡는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어떤 열린 구간이요? 어떤 열린 구간? 어떤 열린 구간을 잡습니다.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이 FA가 항상 최대값이면 그 열린 구간 안에서 항상 A일 때가 최대값이야. A일 때가 최대값. 그때 이 fx가 그 x 지점에서 극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대. 극대라고 얘기를 해요. 극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함수 값을 극대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때의 함수 값을 극대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대값.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번에는 B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아. 어떤 열린 구간. 양끝이 뻥 뚫려 있는 구간인데 근데 어떤이니까 이거 임의의라고 생각해주면 돼. 임의의. 이거 어떤은 임의의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의의. 사실 저게 그 완전히 똑같은 말은 아니거든요, 이제. 근데 여기서는 임의의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 맘대로 적당히 열린 구간을 잡아봤을 때 만약에 그 최소값, B일 때가 만약에 최소값이면은 그 지점에서 극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의 함수값을 극소값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때의 함수값 극소값. 극소값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극대값, 극소값을 통틀어서 극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값. 그림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삼봉우리 모양이 이제 극대를 형성하는 것이고 삼봉우리 모양이 그 다음에 이렇게 움푹 파인 모양이 있죠. 움푹 파인 모양에서 이제 극소를 형성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여기 이 우뚝 솟은 부분이랑 움푹 파인 지점은 그 주변보다는 좀 높이 있거나 주변보다는 좀 이제 아래에 위치해 있죠. 주변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지점이 이제 주변보다 높고 주변보다 낮으니까 극값을 갖는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고 이제 방학 때 수업할 때는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죠. 이게 꺾여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극단적으로 꺾이는 모양이라 하더라도 극대, 극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꺾이는 모양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끊어져 있는 함수 예를 들어서 아마 이런 상태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이제 이런 상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다. 이런 상태라 하더라도 여기가 이제 극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극소라고 얘기를 했지. 극대 극소. 왜냐면은 이 점을 포함하는 적당한 열린 구간을 내가 잘라서 생각해봤을 때 잘라서 열린이니까 양끝을 뻥 뚫어놔야 되겠죠. 열린이니까 이 점이 주변보다 좀 높아. 최대값이야. 그래서 극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적당히 내 맘대로 열린 구간 잡았을 때 적당히 이 점이 주변보다 좀 낮아. 최소값이야. 그렇기 때문에 극소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극대 극소의 엄밀한 정의는 이렇다. 그냥 주변보다 좀 높으면 최대, 주변보다 좀 낮으면 주변보다 높으면 극대, 주변보다 낮으면 극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근데 좀 더 이제 특수한 케이스로 들어갈 거야, 이제. 만약에 지금 내가 부드럽게 그려지는 상황, 그 다음에 꺾인 상황, 끊어진 상황, 세 가지 상황으로 해봤는데, 만약에 부드럽게 그려지는 상황이다. 함수가 부드럽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그런데 극값을 갖는다. 그 극값을 갖는 지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극값을 갖는 지점들에서 항상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온다 이거야. 항상 접선의 기울기가 0. F'이 0입니다. F'이 0. F'이 0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근데 모양상 그럴 수밖에 없죠. 극값을 형성하는 지점에서는 기울기가 0이 나올 수밖에 없고 반대로 생각해서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데 거꾸로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항상 그 지점에서 극값이다 라고 할 수는 없대요. 그 예외가 지금 x세제곱이라는 함수가 대표적인 예외야. x세제곱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F'이 0이라고 해가지고 이 지점을 극대, 극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극대, 극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반대로 극값을 갖지만 그 점에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 F'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절대값 X라는 예외가 있는데 자, 이 지점에서 극소야, 극소. 움푹 파여 있으니까 극소인데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죠? 꺾였으니까. 미분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 지점에서는 이 접선의 기울기 F'이 존재하지 않는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예외가 이제. 그러니까 항상 수학은 전제 조건이 중요해. 이렇게 다 만족을 해줘야지만이 요거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역은 이제 원래 명제랑 역은 참거짓이 서로 관련이 이제 없었습니다. 이제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뭐 역이 참이다, 거짓이다.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만약에 미분 가능해야 뭐 이렇게 되어야 저게 0인데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0이 되지 않는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극대극소의 판정. 이제 사실 그림만 보면은 그냥 좀 주변보다 높은 거, 극대, 그 다음에 주변보다 낮은 거, 극소 판단할 수 있는데 그 F'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F'의 관점에서 극대극소를 따지기 전에 먼저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따져. 모양 자체가 그냥 원래 함수가 증가했다 감소하면은 자연스럽게 산봉우리, 극대가 형성이 돼. 모양 자체가. 그리고 만약에 감소했다 증가하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모양 자체가 극소를 형성하게 돼. 극소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 증가했다 감소하면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증가했다 감소하면은 자연스럽게 산봉우리가 형성이 되니까 극대가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감소했다 증가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파인 모양이 형성되니까 극소가 되겠죠. 극소. 이거는 뭐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 쉽게 생각할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이때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서 도함수의 부호랑 연관을 지을 거야. 도함수의 부호랑. 자, 이때 만약에 그 f'a가 0이야. 그 값을 이제 갖는 지점이 있습니다. 기울기가 0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아까 증가했다 감소하면 극대라고 했는데 그 증가 감소를 우리가 처음에 f'의 부호랑도 연관 지었어요. 원래 함수가 이제 증가하면 이제 f'이 양수, 그 다음에 원래 함수가 만약에 감소하면은 f'x가 음수랑 매칭 시켰는데 이제 f'의 부호 변화만 가지고도 판단할 수가 있다 이거야. f'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뀐다.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은 극대가 형성이 되는 걸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극대가 형성이 되는 걸 요거를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그 f'의 부호가 음에서 양이다. 이제 f'이 음이라는 거는 원래 함수가 감소, f'이 양이라는 거는 원래 함수가 증가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원래 함수가 감소했다 증가하면은 즉 f'이 음수였다 양수가 되면은 이제 극소를 형성하겠죠. 극소 이제. 그래서 뭐랑 연관지으라고 했냐면 그 f'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 자, 앞에 걸 봐서 극대. f'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 앞에 거랑 연관지어서 극소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극소라고. 그래서 항상 극대극소를 F'으로 판단할 때는 앞에 거를 기준으로 해. 앞에 거 부호가 이제 극대극소랑 매칭이 되니까. 저거 어제부터 계속 올리는데 뭐 1인인 건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여기서부터 그래프 그리는 게 나오는데 원래 그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그 몇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했냐면 6가지 요소가 있어요. 6가지 요소가. 그래서 원래는 그 기본적으로 함수를 그리려면은 이 함수의 기본적인 그 특징, 뭐 정의역 치역이 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근데 수투에서는 정의역 치역이 뭐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어. 정의역은 그냥 그 x의 범위니까 실수 전체로 볼 수가 있고, 치역은 이제 그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이제 그 뭐 홀수 차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실수 전체가 커버가 되고, 짝수 차수 함수는 이제 뭐 최대 최소가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정의역 치역은 좀 뻔하고요. 수투의 다항함수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좌표축과의 교점이야. 기본적으로 X축과 만나는, Y축과 만나는 점, 그런 거 확인하는 거 여기는 세 번째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함수를 그릴 때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야. X절편, Y절편 구하는 거는. 자, 두 번째 내가 지금 얘기한 거는 좀 신경 써줘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함수가 대칭성과 주기가 있는지. 근데 다함수는 주기 함수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칭성이 있을 수도 있어. 대칭성이. 뭐 때에 따라서는 y축 대칭인 함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점 대칭인 함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꼭 y축 원점이 아니더라도 뭐 x는 3 대칭, 아니면은 뭐 1,3 점 대칭, 이런 대칭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문제를 이제 보면서 따지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함수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이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러면서 극대극소가 형성이 되는지, 네 번째가 함수의 증가 감소와 극대극소를 판단을 하는 거야. 그게 지금 여기 2번에서 나와 있습니다. 2번에서.
극대극소를 따지려면은 그 F'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0 되는 거. F'이 0이 되는 지점들을 딱 찾아 놓고 그 중에서 이 F'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에서 그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어. 다섯 번째는 이제 그 수토에선 다루진 않지만 함수의 오목볼록 변곡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따지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함수를 좀 더 정밀하게 그릴 때 이제 필요한 겁니다. 다항함수 수준에서는 뭐 이것까지 안 해도 되기는 해 이제. 나중에 내년에 미적분 배우면은 그때는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그 다항함수에서는 필요 없지만은 그 극한값이야.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점근선이라는 게 이제 존재하는지 혹시. 근데 기본적으로 다항함수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패스해도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수투 버전으로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 함수를 그리려면은 이제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아. 극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가함수를 따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찾았다. 그걸 토대로 이제 극값을 한번 구해보고 몇 컴마 몇이 극점인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좌표축과의 교점은 기본적으로 좀 구할 수 있다면은 구하는 게 좋아 이제. y절편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잖아 우리가. x에 0 넣으면 되니까. 만약에 x축과의 교점이 구해지려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되면은 해보는 게 좋고 그렇게 따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극값을 가질 조건. 여기는 3차 함수를 그리는 세 가지 개형. 그 다음에 다음에는 4차 함수를 그리는 세 가지 개형이 이제 이어지는데, 자, 3차 함수니까 개형 3개, 4차 함수니까 개형 4개로 좀 연관지어서 생각합시다, 이제. 3차, 4차만 3개, 4개야. 자, 어떻게 개형이 그렇게 나뉘느냐. 기본적으로 미분에서 0 되는 거. f'x가 0이 되도록 하는 이 방정식의 실근 여부로 따져서 실근 여부. 우리 3차 함수라고 가정할 건데 3차 미분하면은 2차니까 이거 2차 방정식 푸는 겁니다.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과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x값이 몇 개 있을까? 2개 있을까? 1개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실근의 포커스를 두는 거야. 실근에 이제. 그 방정식의 허근은 그래프상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허근은. 실근만 뭔가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미분에서 0 되는,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몇 개냐를 따지는데, 근데 이제 f'x와 x축을 한번, 즉 이차 함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 즉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곧 원래 함수의 그 극값의 개수, 뭐 극대값이 되는 극점의 개수로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극점의 개수. 자,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는 그 도함수의 그래프를 토대로 원래 함수를 그리려면은 도함수가 양수면은 원래 함수가 증가, 도함수가 음수면은 원래 함수가 감소, 도함수가 양수면은 원래 함수가 증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증가, 감소, 증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플러스이고 잠깐 이때 기울기가 0입니다. 증가, 0, 그 다음에 증가. 이렇게 이제 계속 올라가는 모양이고, 얘는 그 항상 부호가 양수이니까 올라갔다가 잠깐 쉬는 듯 했더니 다시 올라가는 모양이라고 했죠. 즉, 이 개형을 나누는 기준은 미분에서 0 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몇 번 있냐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3차 함수 1, 2, 3번 개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1번 개형만 극값을 가졌어요. 얘만 유일하게 극값을 가지면서 극값이 이제 하나씩 가진다. 극대값 1개, 극소값 1개씩을 이제 가지는 상황이었고, 극대값 1개, 극소값 1개씩 가지는 상황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의 중근을 가질 때입니다. 미분한 게. 이때는 그 극대극소가 형성이 안 돼. 얘도 형성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없다라고 해줄 수 있어.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없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4차 함수인데,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마찬가지입니다. 미분에서 0 되는 거. 4차 함수 미분하면은 3차 함수니까 그 3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그 실근이 몇 개냐. 즉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뭐 3개냐, 2개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1개도 나오게 되는데, 여기 1개도 있죠, 1개. 이거로 이제 기준을 나누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항상 도함수의 그래프만 이렇게 잘 그려 놓으면 이제 그걸 토대로 원래 함수를 따라서 그릴 수가 있단 말이지. 따라서 이제. 자, 그래서 만약에 미분에서 0 되는 게 3개다 라고 한다면 이제 미분에서 0 되는 거. 그러면은 지금
여기 부호 변화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마플이죠. 이제 마플인데 이때는 지금 원래 함수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얘는 f'x는 0, 3차 함수가 x축이랑 이렇게 두 점에서 여기서 접하는 상황이죠. 요럴 텐데 f'의 부호, 여기서 f'의 부호란 함수값의 부호지, f'의 그래프니까. 그럼 이제 감소 증가입니다. 감소했다가 증가하긴 하는데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는 거야.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쉬었다 가시는 겁니다. 쉬었다 가시는 거. 얘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얘도 이제 f'의 함수값 부호가 마플인데 그럼 계속 감소하다가 올라가는 모양. 잠깐 이제 이 f'이 0이 되는 순간이 있긴 하죠. 0이 되는 순간이 있긴 하지만 거기서 부호가 변하진 않는다. 즉 증가하려는 경향, 감소하려는 경향이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 얘네 둘 같은 경우에 극값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1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극대극소가 이제 자 극대가 하나, 극소가 두 개 있습니다. 극대가 하나, 극소가 두 개. 그래서 얘는 극대값 한 개, 극소값 두 개라고 얘기할 거야. 극대값 한 개, 극소값 두 개, 극소값 두 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극대값 한 개, 극소값 두 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양 자체가 극소 하나만 형성이 됩니다. 극소 하나만. 그래서 극소값 한 개라고 쓸 거야. 극소값 한 개. 극소값 한 개. 라고 이제 쓸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번, 4번 개형도 이제 넘어가는데, 3번, 4번 개형. 이제 결국에는 f'x는 0, 3차 방정식이 x축과 어떻게 위치 관계를 이루느냐를 가지고 나누는데, 만약에 3중근이다. x축과 3중근으로 만나게 되면은 부호가 그냥 단순하게 마플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약간 2차 함수 비스무리하게 4차 함수가 그림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야. 실근과 허근이 있을 텐데, 부호 변화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원래 함수 입장에서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전체적인 모양은 감소했다 증가하는 모양 얘랑 비슷한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따져주게 된다면 지금 이 지점에서 지금 f'의 함수값이 좀 그나마 작을 때야. 주변보다 좀 작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좀 작다는 얘기니까 이 부분에서는 좀 완만하게 올라가야 돼. 완만하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시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마풀인데 이제 이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모양이기는 하나, 감소했다 증가하는 모양. 이 지점이 그나마 접선의 기울기가 함수값이 음수이지만 그나마 접선의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이제 내려가게, 좀 완만하게 내려가야 된다 이거지. 완만하게. 급격하게 내려가냐, 완만하게 내려가냐의 경향성까지 생각해 볼 수 있어. 자, 이걸 토대로 극값의 존재 여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극값 존재 여부. 근데 이 두 그림 다 보시면은 극소가 다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극소가 파인 모양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극소값 한 개라고 쓰도록 할게. 극소값 한 개, 극소값 한 개, 얘도 극소값 한 개입니다. 이제 극소값 한 개, 극소값 한 개. 이 정도를 일단 얘기를 할게. 극소값 한 개, 극소값 한 개. 자, 마지막 최대 최소인데, 최대 최소. 자, 최대 최소는 이 조건이 이제 있는 게, 자, 닫힌 구간에서 이제 끊어지지 않고 연속인 함수여야 돼. 이런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그 구간 안에서 최대 최소가 있다라고 2단원 할 때 얘기했습니다. 2단원 할 때. 2단원에서는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제 구하려면은 이 조건이 함수가 이제 최대 최소를 갖기 위한 조건이야. 최소한의 조건. 닫힌 구간이어야 되고 연속인 구간이어야 돼. 이 조건만 만족을 시킨다면은 그 구간에서의 극대값, 극소값, 그 다음에 이제 양끝 함수값이거든. 양끝 함수값. 이제 구간이 닫힌 구간 A, B니까 FA, FP. 이렇게 네 가지의 값을 다 비교를 합니다. 네 가지의 값을. 네 가지 값 다 비교하셔가지고 이 중에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라고 볼 거야. 가장 큰 값이 최대값, 가장 작은 게 최소값. 이라고 볼 겁니다. 이렇게 이제 최대값, 최소값 이라고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내용이 안 실려 있지만 이제 뒤에서 좀 더 얘기하지만 3차함수가 개형이 3가지가 있고 4차함수가 4가지가 있습니다. 개형을 나누는 기준은 그 f'x는 0, 미분에서 0이 되도록 하는 그 2차 방정식 혹은 3차 방정식 이 실근을 어떻게 가지느냐를 가지고 나누는 거였어. 이것만 얘기하고 넘어갈 건데 3차함수 개형을 결정하려면 1, 2, 3번 개형이라면은 3차함수를 미분해서 즉 미분한 게 0이 되도록 하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을 따져. 2차 방정식의 실근, 판별식이 양수다. 1번 개형이지, 1번 개형. 판별식이 0이다. 그러면은 2번 개형인 것이고, 판별식이 내가 만약에 음수다. 그러면은 3번 개형이었어요, 이제. 저 판별식이 결국 실근의 개수를 결정짓는 건데, 저 방정식의 실근이 곧 그 미분에서 0 되는 게 몇 개냐랑 연관이 되는 겁니다. 미분에서 0 되는 거 몇 개냐라는 거고. 4차 함수도 똑같아. 4차 함수는 이렇게 특징을 지어보자. 얘들아, 얘는 이제 미분에서 3차 방정식 푸는 건데, 이거는 3차 방정식은 실근이 최대 3개, 최소 1개가 보장이 되거든요, 이제. 3차 방정식이 만약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이다. 그때 1번 개형으로 이제 알아야 돼, 이제. 그 다음에 중근을 갖는다. 이제 똑같은 것 하나씩, 똑같은 게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있다. 서로 다른 걸로 따지면 2개다. 그러면 2번 개형인 것이고, 3번 개형은 이제 그 미분에서 0 되는 게 이제 3중근인 경우, 되게 좀 특수한 경우거든. 이런 경우는 이렇게. 그 다음에 허근을 가진다. 그 3차 방정식이 최소 실근이 하나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소 실근이 하나면 그 3차 방정식은 총근은 3개야. 총근. 여기서 말하는 총근은 실근 플러스 허근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근데 여기서는 실근에 포커스를 두는 거고, 실근이 하나면 나머지 2개는 허근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2개는 허근으로. 그래서 실근의 개수로 연관지어서 하는 거고, 1번을 봅시다. 1번. 필수예제 1번. 자, 이게 문제를 한번 보시면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이라고 돼 있어. 역함수. 자, 요 말뜻 이렇게 이제 연관 지읍시다. 이거 1대1 대응이랑도 같은 말이죠. 1대1 대응. 이거 작년에 고1 때 했던 겁니다. 역함수를 가지려면은 1대1 대응해야 된다 라는 거랑 같은 의미야. 1대1 대응.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그 모양으로, 그림으로 생각을 해봐. 일단 3참수 개형은 우리 3개야, 얘들아. 3개. 근데 지금 얘는 최고차항 계수를 보시면 음수야, 음수. 방금 전 그림은 다 최고차항 양수인 것만 했었습니다. 그거 위아래를 뒤집으면 음수가 되겠죠? 뒤집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1, 2, 3번 개형을 한번 최고차항 음수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이런 개형들입니다. 이런 개형들. 이 중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개형이 몇 번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지. 자,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 1대1 대응이랑 같은 말이면서 이게 항상 함수가 증가만 하던가 아니면 항상 감소만 해야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야. 그 1대1 대응이 무슨 조건인지 기억이 나시죠? 이게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항상 하나가 보장이 되어야 1대1 대응이야. 항상 하나여야. 얘는 교점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안 되는 거겠죠? 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2번, 3번 개형에 해당되는 설명이지. 2번, 3번 개형. 2번, 3번 개형에 해당되는 설명이기 때문에 그 2번, 3번 개형에 해당이 되는 조건식을 쓰는 거지. 조건식. 그 조건이 이제 뭐냐면은 이 3참수를 나누는 개형 뭐라고 했죠? f'x는 0이야. 미분에서 0 되는 실근의 개수로 따집니다. 실근의 개수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분을 먼저 하자. 미분을. f'x는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인가 지금? 플러스 a 마이너스 a죠? 자, 얘가 이제 0이 되는 걸 찾아라고. 얘가 0 되는 거예요, 이제. 0 되는 걸 일단 찾으시는데, 그 판별식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짝수로 씁니다. 짝수로 이제.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이제 2번, 3번 개형이 아까 0 이하입니다. 0 이하.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쓰면은 이거 판별식이 양수일 때,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이 음수일 때니까 이 판별식의 부등호 방향에 연관지어서 개형 구분을 하라고 했습니다. 개형 구분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풀어주면 될 것 같고, 그럼 A가 9분의 4 이상 나오나? 9분의 4 이상? 이항해주면 최소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정수 A의 최소이기 때문에 1이 답이 되겠죠. 1.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형을 이제 나누는 기준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미분에서 0 되는 걸로 따져주시는 거고, 미분에서 0 되는 거. 그래서 N은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하나 주의할 게 있다면, 표현이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 표현이 다양하게. 이제 뒤에 이제 문제에서도 있지만, 이게 항상 증가 또는 감소랑도 같은 의미인데, 항상 증가 또는 감소. 근데, 어떤 함수가 감소하기 위한 조건식이 아까 이 맨 처음에 그 부등호 부호 이거 기억나니 이거? 요거 기억나니 요거? 요 표현도 증가감소 의미하는 표현 아니야 이거 이제? 요 표현도 이제? 증가감소 의미하는 표현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이 말을 하는 셈이니 이 말을 저렇게 표현이 나와도 저거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표현이니까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인지를 해야 돼 이제 이런 상황이구나 그렇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랑 같은 의미라면은 다 똑같이 푸는 겁니다. 다 똑같이 푸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필수예제 2번 자 극대극소의 차가 4일 때야 4일 때 문제는 단순해 3차 함수고 우리 그 극대극소 구할 수가 있어요.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는 거였어. 미분에서 0 되는 거. 그런데 일단 미분을 먼저 한번 해보자. 미분을 이제. 미분을 해보시면은 3x 제곱 플러스 3ax 마이너스 18a 제곱. 이게 이제 미분을 한 거야. 미분을 한 거. 우리 얘가 0 되는 거 한번 찾아볼 거야. 얘가 0 되는 거. 0 되는 거 찾아보는데 근데 이제 얘가 이제 3으로 이제 묶여주시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6a 제곱 해주셔가지고 얘가 이제 0이잖아요. 이제 얘가 0입니다. 얘가 이제 0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인수분해가 다행히 잘 되잖아요. 이제 인수분해가 돼서 그 인수분해까지 마저 들어가시면 인수분해까지 아주 잘 됩니다. 인수분해까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3차함수 문제를 푸는데, 3차함수 문제를, 만약에 이제 3차함수 문제 푸는데, 인수분해가 잘 돼. 미분해니까. 이거 서로 다른 도실근 아니야? 서로 다른 도실근? 서로 다른 도실근이니까, 이거 1번 기형입니다. 1번 기형. 1번 기형이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 조심할 거. 아직 우리가 조금 덜 익숙한 거. 이거 최고차항 양수거든. 최고차항 양수. 최고차항 양수인 1번 기형이 요겁니다. 근데 하나 조심하실 점은 익숙함에 속아서 이제 기본적인 것을 놓치면 안 돼. 여기 2a, 여기 마이너스 3a. 이러면 되니? 이러면 안 되죠? 부호 잘 봐야 돼, 항상 부호. 조건을 잘 봐야지. a가 음수이면 반대로 써야 되는 거야, 반대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a가 더 큰 값이고 2a가 더 작은 값이다라는 것에 유의해줘야 돼.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이 좀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익숙해져야 돼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는 이런 거에 전혀 이질감을 느끼면 안 돼. 마이너스 3a가 2a보다 더 크다라는 것에 전혀 어색함을 느끼면 안 돼. 그래서 극대극소 그냥 구할 수 있어. 이거 넣고 이거 넣으면 나오긴 하겠죠 이제. 자 일단 계산을 해보는데 항상 계산도 잘해야 돼 얘들아. 계산도. 보시면 이제 극대극소의 차니까 3차함수는 그냥 3차 함수가 꼭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3차, 4차 함수는 극대값이 극소보단 클 거야. 기본적으로. 이게 반대일 수도 있거든. 극소가 더 클 수도 있지만 3차, 4차는 극대가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F2A 극대값에서 그 다음에 F-3A 이거를 뺀 게 4다라고 식을 써서 좀 계산해 볼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단순 계산이니까 좀 빠르게 할게요. 단순 계산이니까. 자, 넣어서 빠르게 한번 해볼게. 자, 근데 지금 여기 잘 안 보이니까 fx 저기 내가 다시 한번 써놓을게. 2x x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 ax제곱 마이너스 18a제곱 x 플러스 3 다시 써놓고 계산합니다. 넣어주면 8a 세제곱 플러스 6a 세제곱 마이너스 36a 세제곱 플러스 3 요거 맞나? 자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3에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7a세제곱 플러스 2분의 27a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4a세제곱 플러스 3 계산해 준 게 4다라고 식을 쓸 거야. 이게 4다라고 식을 쓸 거고 좀 더 여기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이제 그 3이 소거돼. 3이 소거되고 그 다음에 이거 동류항 잘 정리해봐야 돼. 동류항 이제 자 여기 이제 마이너스 20 몇이야? 22a 세제곱 뒤에가 이제 다 계산해 주시면 얘가 마이너스 27 a 세제곱 플러스 2분의 20 자, 마이너스 2분의 27 a 세제곱 요게 4 요거 맞나? 이렇게 해주면 49 98 105 125 맞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자 마이너스 2분의 125가 나옵니다. 이거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25 이렇게 나오게 돼서 그래서 a 세제곱을 구하면 마이너스 125분의 8 세제곱수로 딱딱 떨어져. 계산해보면 세제곱수로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a가 이제 나오긴 나와. 마이너스 5분의 2라고 나옵니다. 마이너스 5분의 2. 자 일단 이렇게는 나오는데 조금 더 요거 얘기할 게 좀 있다면 그 답이 a 구하는 거였죠? 마이너스 5분의 2인데 이게 공식이 있어. 그 3참수의 저 극대값과 극소값의 이 차를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 지금은 일단 공식만 써주고 적용만 해서 맞는지만 보여줄게 이제. 그리고 다음 주 수업 때 이거 되게 이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이거 이제. 자, 3참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 공식이야. 그림을 일단 그린다. 그림을. 뭐 최고차항이 음수에도 상관없습니다. 자, y는 ax 세제곱.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볼 때야.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잡습니다.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잡아가지고 내가 어디를 구할 거냐면은 여기를 구할 거야, 여기. 이 극대값과 그 다음에 극소값이 되게 하는 여기 높이차이지, 높이차. 여기 높이차를 내가 L이라고 잡을게, L 이제. 높이차를 L이라 잡으면 L이 이거는 얘들아 공식이니까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는. 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공식이니까 외워. 공식이니까. 자, 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공식이야. 저게 공식. 그 다음 주에 이거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저런 공식이 좀 몇 개가 있어. 3참수 버전도 있지, 4참수 버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율관계 다음 주에 설명할 게 너무 많아. 지금까지 배운 거 아무것도 아니야, 얘들아. 지금부터 하는 게 중요해. 지금부터 하는 게. 지금까지 난 좀 잘했다. 안 좋아하지 마시고 다음 주 수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난 좀 잘 안 했다. 다음 주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돼. 그 정도로 이제 다음 주 수업에서 한 번 더 다룰 정도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만 내가 지금 소개하는 거야. 하나만. 그 앞으로 너네 이거 외워야 될 거 엄청 많다 이제. 외워야 될 거 엄청 많으니까 그런 걸 다 알아놔야 시간 단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계산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야. 계산을. 진짜 저게 이 문제에 들어맞는지 확인을 해봐야지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1입니다. 1. 자, 아까는 이게 뭐가 나왔었냐면은 아까 지금 여기가 아까 몇이었지? 여기가 마이너스 2a니 3a니 여기가 마이너스 3a. 여기가 그냥 2a였죠 아까. 맞는지 한번 해보자. 2분의 절대값 최고차항. 그 다음에 뺀 거 세제곱이 뒤에서 앞에 거 뺀 거의 세제곱이야. 그러면은 얘 빼면은 마이너스 5a니까 그거의 세제곱으로 계산을 해주는데 그게 지금 문제에서 4라고 나와 있잖아. 4. 2를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125a 세제곱이 8이니까 결국 이제 아까와 똑같은 답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확인을 해보면 a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라는 게 한 번 더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죠. 한 번 더. 이렇게. 공식이니까 이거 외워놔야 돼 이제. 이거는 그 웬만한 이제 뭐 중위권, 중상위권 이상이면은 애들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뭐 학교에서는 이걸 알려줄지 모르겠는데 뭐 학원들은 웬만하면 다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모르면은 이제 너네는 그냥 뒤처지는 거고 호구가 되는 거야 이제. 이제 얘기하는 걸 잘 해야 돼 얘들아. 이제 얘기하는 거 잘 들으시기 바라고.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제 그냥 뭐 따로 설명할 게 없어. 그냥 극값을 갖는 x 지점이 알파 베타잖아. 그래서
생각해봐. F 프라임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인수분해 될 거 아니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원래 함수 구할 수 있지. 적분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 원래 함수 구해서 그 함수값끼리 빼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뭐 크게 뭐 증명이랄 것도 없습니다. 크게. 그래서 증명은 뭐 하진 않을 거예요, 이제. 직접 해보면 어렵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이제 3번을 봅시다. 3번. 3번을 보시면, 자, 이제 4차 함수 버전이야. 4차 함수 버전. 요런 거를 좀 잘 4차 함수를 못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개형 그 4차 함수가 4개가 있으니까, 개형 숙지가 일단 기본으로 돼야지. 무슨 모양이 있었는지. 최고창이 지금 얘도 음수입니다. 음수. 일부러 이제 내가 이제 이 교재를 만들 때에는 일부러 최고창 음수인 걸로 다 넣어놨어. 좀 익숙해지라고. 최고창이 음수인 개형들 4개 써보면은 1번 개형, 그 다음에 2번 개형은 이제 이거 뒤집힌 것도 있었지, 이렇게. 2번 개형, 3번 개형, 그 다음에 4번 개형. 이렇게 이제 1번, 2번, 3번, 4번 개형이 이제 있는데 이렇게 이제 최고창 음수일 때지, 이제. 자, 그런데 이제 극소를 안 가진대. 극소를 이제. 이 4가지 개형 중에서 한번 머릿속으로 저 개형들을 떠올리고 아니면 그려보던가 극소를 안 가지는 개형이 몇 번일까 생각을 해봐. 자, 극소를 가지는 게 유일하게 1번입니다. 가지는 게. 나머지는 다 극대값만 하나밖에 없어. 즉, 이 문제를 내가 만약에 이제 뭐 1, 2, 3, 4 개형으로 내가 만약에 둔다면 1, 2, 3, 4 개형으로 이거는 2, 3, 4 개형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얘는 2, 3, 4 2번, 3번, 4번 개형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2, 3, 4. 그럼 그 2, 3, 4 개형에 해당되는 조건식을 얘기를 해야지. 조건식. 그 조건식이 이제 뭐였냐? 그 미분에서 0 되는 거. 즉 4차 미분하면 3차니까 3차 방정식이 이제 0이 되도록 하는 그 실근의 개수로 따졌어. 얘는 미분에서 0 되는 게 기본적으로 3개고 3개. 얘는 3개고 얘는 미분에서 0 되는 게 뭐이든 간에 2개고 얘는 이제 1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얘는 이제 1개. 1개라고 말씀드렸거든. 이걸 어떻게 분류하는지 잘 들어야 돼, 이거. 일단 미분을 일단은 먼저 해봅시다. 미분을. F'은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16x 제곱 마이너스 4배의 2a 플러스 3배의 x 플러스 8a로 들어가 주셔가지고 미분한 게 0이 되도록 하는 x를 먼저 찾아본다. 미분에서 0 되는 거. 저걸 찾을 거야. 잘 인수분해가 또 돼. 마이너스 4로 이제 묶어주실 건데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2a 플러스 3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까지 이렇게 이제 묶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묶어주실 것이고 이렇게 잠깐만 지금 마사로 지금 묶은 거잖아. 마사로 맞고 여기 맞고 여기도 맞고 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틀린 데 있네? 왜 웃어? 있어 없어? 없습니까? 어디? 내가 어디 잘못 썼니? 어디 여기? 여기? 바로 앞에? 잠깐만 마이너스 4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6x제곱 마이너스 4 2a 플러스 3 잠깐만 괄호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 플러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괄호를 여기 치는 게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가 될 거야. x에다가 뭘 넣어야 될지 생각을 해보시는데 이거 x에 몇 넣어주면 되니 이거? 근데 이거 작년에 내가 수업하신 분들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 기본적으로 이런 거 3차 이런 거 4차 이런 거 특히 3차 이제 이거 찾을 때 그 문자가 또 들어가잖아. x 말고 또 다른 문자가. 기본적으로 이 문자가 없어지도록 하는 x를 먼저 생각하는 게 우선이야. 그러려면은 1을 대입하는 게 우선인 거야. 1을 대입하는 게. 먼저 문자를 소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을 넣었을 때 나머지 숫자 부분이 이제 잘 없어지는지를 따지는 순서로 가야 된다고 이제. 그럼 1이 되죠. 1이 이제. 그래서 이제 x-1 바로 한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a. 우리 이 정도는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잖아. 인수분해는. 인수분해를 저렇게 들어가시고 인수분해를.
그 다음에 일단은 지우기 전에 2, 3, 4번 기형이라고 했는데 그 2번하고 3번 기형에 공통점이 있어. 미분에서 0 되는 게 이거 중근이거든. 중근이제. 얘는 미분에서 0 되는 게 이게 실근이 하나니까 나머지 두 개가 허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허근.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근 또는 허근 가질 조건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이거 이제 얘가 중근 또는 허근 조건입니다. 중근 또는 허근 조건. 중근 또는 허근을 가져야 돼.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하실 점이 있어. 이거를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누시냐면은 얘들아 중근도 이런 중근이 있어. 얘 자체가 중근일 수 있잖아. 근데 또 다른 중근의 가능성. 이미 앞에서 1이라는 근이 있으니까 얘가 1을 또 근으로 가지면 1이 중근이 되는 거야. 중근이 여기 이렇게 나오냐 아니면 여기에서만 나오냐. 중근도 케이스를 여기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거든. 중근 케이스를. 그럼 봐봐. 첫 번째는 이 2차 방정식 있지? 2차 방정식의 포커스를 이제 둘 건데 여기에다가 1번 케이스는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자 봐봐. 판별식이 0이라고 하면은 지금 얘가 중근인 거잖아. 그치? 그 케이스랑 그 다음에 얘가 허근을 가질 케이스를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이제 1번 케이스는 그냥 2차 방정식이 중근 또는 허근을 가진다. 2차 방정식이.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지금 1이라는 근이 이미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1을 근으로 가지나? x는 1을 근으로 가진. x는 1을 근으로 가진.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a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a를 이제 저렇게 두 가지로 해보시면은 판별식 들어가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이하 a가 8분의 9 이상. 그 다음에 1을 근으로 가질 때는 1 그냥 대입해줘 가지고 이렇게 a가 여기서 이제 몇 나오냐면은 1 이렇게 또 나오게 돼. a가 1.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둘이가 그냥 답이야. 지금 1이라는 값은 이 범위 안 들어가죠. 이거 한번 소직선으로 한번 좀 이해시켜주면은 여기 1이라는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분의 9라는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답이 그냥 이거지. a는 1, 도는 a는 8분의 9. 이 정도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이 정도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저렇게 해주시면 잠깐만 부등호지 부등호.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형을 생각해서 그 개형이 몇 번 개형인지 그 개형에 해당되는 조건식 잘 써야 되더라. 조건식. 자, 그 다음에 잠깐만 끊었다 갑시다. 자, 필수 이제 4번 봅시다. 이거. 자, 3참수가 어떤 범위에서는 극대값을 가지고 또 어떤 범위에서는 극소값을 가진다라고 했어. 극대극소를 갖는 그 x의 범위가 지정이 돼 있어. 이제 f'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f'x의 관점에서. 미분을 일단 합니다. 미분을. 일단 미분을 일단 좀 해보고 좀 관찰을 해보자고. 관찰을. 미분을 일단 먼저 해. 미분을 먼저 하시고 이 친구야 어디 갔어? 자 봅시다. 오늘 좀 할 게 좀 많으니까 일단 자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아. 미분에서 0 되는 거. 자 그런데 이거 보시면 그 이차함수가 아래로 볼록이고 x축이랑 만나는 교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고 자 보시면 극대극소를 어디서 가지냐. 얘들아 이 지점이 부호가 풀마로 변하니까 여기가 극대를 갖는 지점이고 이 지점이 이제 극소를 갖는 지점이야. 이 지점이. 극대극소 갖는 지점을 저렇게 정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극대를 갖는 지점에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죠. 저기가 마이라고 2 사이래. 그러면은 마이를 이 정도로 잡자. 마이를 이제 이 정도로 이제 2는 한 이 정도로 잡자. 2는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이 사이에 껴있으면은 되겠죠? 극대가? 근데 또 주어진 조건을 좀 만족을 하려면은 그 x가 2보다 클 때에는 극소래. 2보다 클 때 극소. 극소 지점 여기가 얘보다 오른쪽에 위치하는 게 맞잖아? 오른쪽에 위치하는 게. 2가 여기 쓰면 안 되는 거야. 여기 있어야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겁니다. 동시에 만족을 하는 거니까
그 조건식을 뭐라고 쓰시냐. 마일에서의 함수값, 그 다음에 2에서의 함수값으로 쓰는 거였죠. 음수, 양수. 이 정도로 풀어주시는 거였습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위치 판단을 해주는 거지. 위치 판단을. 자,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그 극대극소를 가지려면 판별식이 양수여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판별식이 양수여야 되잖아. 두 개여야 되니까. 근데 판별식 조건을 지금 안 썼죠? 요거 왜 안 썼을까? 판별식 조건. 계속 얘기하지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야. 아래로 볼록인데 이렇게 연관지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양의 함수값을 갖는 지점이 무조건 있어. 그러니까 x축이 뭐 어디 그어지든 간에 양의 함수값을 갖는 지점이 꼭 있거든. 반대로 음의 함수값은 없을 수도 있어. 이 위치에 따라서 음의 함수값은. 근데 지금 그래프상 음의 함수값을 가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제 아래로 볼록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가 음의 함수값을 가진다. 모양 자체가 애초에 꼭지점에서 양쪽 위로 한없이 올라가면은 항상 양의 함수값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음의 함수값도 가진다라고 했으니 양, 음을 동시에 가진다. 중간에 함수값이 0이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있다라는 거. 그래서 판별식 조건이 여기선 필요가 없다. 판별식 조건이. 그렇게 연관 지으셔서 계산만 합시다. 저거 마이를 들어가면은 6-2a 플러스 2 플러스 3a가 음수. 얘 먼저 풀면은 a가 마이너스 8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나? 부동호, 오씨. 자, 반대로. 얘가 양수 음수죠?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여기만 좀 뒤집을게. 여기만. 여기가 마일 넣었을 때가 양수. 그래서 얘가 지금 넘어가면은 이렇게. a가 마이너스 8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제 2도 넣어보면은 6, 4, 24 플러스 4a 마이너스 4 플러스 3a. 얘가 음수. 이거는 바로 할게. 마이너스 7분의 20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마이너스 7분의 20. 7a하고 20 나오니까 넘어가서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공통범위죠? 둘 다 만족하는 거. 공통범위이기 때문에 우리 이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네. 이 정도로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분의 20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정수가 이제 총 뭐가 있니? 다 더하라는 거니까 정수 카운팅 해주면 얘네를 다 더하는 거니까 다 더하면 몇 나오니 이거? 마이너스 25. 이거 앞에서부터 더하지는 않으시죠 여러분들? 우리 배운 사람이잖아? 등차 중앙으로 하면 되겠지? 얘 곱하기 5 하면 되겠죠? 곱하기 5. 그렇게 좀 처리를 하시고 답이 25인데 마이너스 붙어야 되겠지? 마이너스 25가 되겠고, 이거 잘 봐야 돼, 이 문제. 필수에이드 5번. 얘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자. 항상 뭐 뻔한 얘기지만 수학 문제를 풀 때는 그 눈을 좀 똑바로 크게 뜨시고 조건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좀 찍혀 있는지 안 찍혀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도함수의 그래프인가 원래함수인가 잘 구별을 좀 이제 분간을 하시고. 도함수죠, 도함수. 자, 이제 기억부터 보실 건데, 자, 일단 원래함수는 연속이네, 연속. 끊어지지 않았네. 기억 봅시다. 이 함수는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느냐. 자, 얘들아 이거 a 지점 봐봐. 이렇게 돼 있네. 이거 미분이 가능한 거야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거야 이거? 가능하지 않은 거. 근데 이게 봐봐. 얘가 지금 끊어져 있으니까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거야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함수가 지금 여기 불연속이잖아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해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됐어. 끊어지진 않았고 이어지긴 했는데 꺾였네? 이거 미분 가능한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가능한 거 얘들아. 가능한 거. 분간을 잘해야지 얘들아. 분간을 잘해야 돼. 그 미분 가능 여부는 원래 어떻게 따지는 거라 했냐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로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좌미, 우미를 어떻게 봐도 되냐면 원래 그 좌미, 우미가 원래 이런 개념이지. 예를 들어서 봐봐. 이게 지금 좌미의 개념 아니에요? 좌미의 개념?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미의 개념 아니야? 여기 플러스로 쓴 게 이제 플러스로.
x-a, fx-fa. 이게 우미의 개념인데 저거를 이렇게 해도 되나? 이거 어차피 f'이 관련된 거니까 이렇게 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이거 이렇게 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봐도 되지 않니? 맞니? 이렇게 봐도 되는 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f'의 좌극한, 그 다음에 f'의 우극한이 있지. 이 좌극한, 우극한으로 저거를 이제 처리를 해도 되나? 저렇게? 좌극한, 우극한으로? 그러니까 결국 f'의 그래프 관점에서는 좌극한, 우극한으로 이제 생각을 해도 된다 이거야. A라는 지점에서의 좌극한, A라는 지점에서 우극한.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된다. 라는 얘기. 이렇게 보셔도 된다. 알겠니? 그러니까 도함수가 연속이면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면은 원래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라고 이제. 얘는 도함수가 처음 문제는 대놓고 끊어졌으니까 가능하지 않다. 생각을 해봐. 이 값을 뭐 대략 뭐 1, 2 여기를 마이너스 1을 해봐 이제 마이너스 1. 그러면은 A 직전까지는 기울기가 2인 상태로 그려주다가 갑자기 기울기가 마1인 경향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다가 꺾이는 거 아니니 이제.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거야. 기억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니은. 이거 극소가 몇 개일까? 라는 건데 극소 한번 해볼래? 극소가 몇 개인지? 극소 몇 개입니까? 극소가 이거 지금 그림을 보니까 음폭 파인 지점 해가지고 파인 지점 하나 둘 셋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날아가는 거지 이제? 1등급 못 받는 거야 이러면? 자, 왜냐면은 극대극소를 도함수에서 판단을 하려면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보셔야죠. 도함수의 함수값 부호 변화. 극소를 갖는 지점을 내가 여기 써볼게 이제. 극소는 마플로 바뀌는 거니까 얘가 마플이니까 마플. 함수값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지점이 여기야 여기. x가 2일 때야. x가 2일 때. 유일하게 하나야 하나. 그래서 니은이 틀리다 이거야. 니은이 틀리다. 유역이 맞죠?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맞죠? 자, 그다음에 니은은 저 한 지점에서만 극소를 가지는 거니까 니은은 틀린 건데 반대로 이렇게 한번 해볼래? 극대가 몇 개인지 봐볼래? 극대가 몇 개인지? 극대 한번 카운팅 해봐, 극대. 자, 극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극대. 극대는 부호 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이 이겠네, 반대로. 자, 극대. 자, 0개야, 1개야, 2개야, 지금? 극대는? 0개야, 1개야, 2개야? 내가 지금 0개를, 왜 0개, 1개, 2개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자, 만약에 잘못 보면, 얘를 극대로 보면 되니? 얘를 극대로?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극대로 잘못 보면, 극대를 2개로 오해할 수 있는 거. 하지만 얘는 도함수니까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개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극대는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풀마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했지, 풀마로. 이거 함수값이 플러스인데 여기는 여기서 마이너스로 바뀌잖아. 이거 극대라고 할 수 있니 이거? 끊어졌는데? 저 극대니 저거? 이런 걸 극대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극대라고. 이런 거를. 내가 얘기한 그 기본에 충실하라고.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니. 극대라고 줘 극대. 그래서 이거는 별개로 자, x는 a에서만 극대. 써놔. 분간을 잘해야 되더라, 분간을.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야. 도함수의 부호 변화. 아니, 부호 변화잖아, 이거 지금. 도함수 부호 변화. 내가 방금 얘기 안 했니? 이거 접선의 기울기가 2였다가 갑자기 마일로 이렇게 변한다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꺾이잖아. 그러니까 부호 변화가 일어났고, 극대 가지는 거 아니니. 산봉우리 모양 만들어지잖아. 극대라고, 극대. 아시겠습니까? 잘 판단하세요, 이거. 판단을. 그리고 원래 함수가 연속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원래 함수를 지금 끊어지지 않게 그린 거예요, 이제. 끊어지지 않게. 디귿. 그럼 x는 b에서 미분이 가능하느냐? x는 b에서 도함수가 연속으로 잘 그려져 있지 않네, 도함수가? 도함수가 꺾였네? 연속. 끊어지진 않았지만 꺾였네? 이거 가지고 원래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야? 불가능하다 하는 거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야. 가능하다. 얘는 가능한 게 맞습니다.
아직도 분간이 안 되시나? 아직도? 내가 계속 지금 얘기를 몇 번 하니 지금. 이 도함수의 함수값이 갑자기 확 변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확 달라지지 않겠냐고. 꺾이지 않겠냐고. 지금 x는 b 부근에서 함수값, 도함수의 함수값이 갑자기 확 변하지는 않잖아. 여기서 내가 말하는 확 변한다라는 거는 끊어질 때 얘기하는 거야. 끊어질 때. 끊어지면은 함수값이 갑자기 확 변할 거 아니야. 다르게. 얘는 꺾이긴 했지만 끊어진 건 아니잖아 이제. 함수값이 갑자기 비근방을 지나갈 때 함수값이 이제 갑자기 확 변하지가 않는 거야 이제. 이런 게 확 변하는 거야 이런 게. 그러니까 그 접선의 기울기가 갑자기 확 변하지가 않으므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라고. 미분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수투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이제. 수투에서는 여기도 뭐라고 써놓으시냐면은 이제 도함수가 연속이다. 이게 수투에서는 이게 가능해. 도함수가 연속이면은 그 원래 함수, 원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것도 물론 전제는 있어. 그 원래 함수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연속이어야 이런 게 만족이 될 거야. 저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수투에서는 다 된다 보면 돼. 수투에서는. 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니? 도함수가, 즉 접선의 기울기를 함수값으로 갖는 도함수가 끊어지지 않았으면은, 잘 이어져서 그림이 그려지면은 원래 함수 입장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갑자기 확 안 변하잖아. A처럼 확 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라고. 미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리을. 이 구간 BD에서 감소하느냐. BD 구간이 여기거든, 여기. 여기가 BD네, 여기 BD. 이거 도함수가 지금 X축 밑에 있죠. 이 구간에서는 항상 F'이 음수인 게 보장이 되잖아. F'이 0 이하인 게. 요게 지금 보장이 됩니다. 요게. 그러면은 지금 이거 감소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감소? 감소? 맞다. 이거를 잘못 봐가지고 증가했다 감소하네? 이러면 이제 2등급도 못 받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은 이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음입니다. 미음. 미음 같은 거 잘해야 돼. 지금 도함수의 그래프만 알려줬고 원래 함수는 여기서 정보를 안 줬어. 뭐 연속 말고는 뭐 조건이 없어. 얘들아, 그 적분을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알잖아. 우리가 도함수가 만약에 식이 주어져 있어. 도함수가 F'이 먼저 주어져 있어. 근데 적분을 하면 항상 적분 상수라는 게 붙죠. 적분 상수라는 게. 근데 적분 상수를 구하려면은 원래 함수 정보가 필요해. 뭐 F0이 몇인지 이런 거 있잖아. 적분 상수 C를 구할 수 있는 단서가 필요한데 지금 원래 함수 정보가 아예 없어. 뭐 연속 말고는 없어. 그러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토대로 원래 함수를 그릴 수는 있어. 모양은 그릴 수 있거든. 근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뭐 여기 A라는 지점 볼게. 끊어지는데 이제 도함수가 끊어지니까 원래 함수가 꺾이는데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 근데 모양은 이게 맞긴 해. 모양은. 즉 다시 얘기하면은 X축이 어디 그어질지 알 수 없다 이 얘기야. X축이 어디 그어질지 알 수가 없다. 그걸 감안해서 내가 이 함수의 원래 함수를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 여기다가 이제. 자, 다른 색깔로 그려볼게. 자, 일단은 구간별로 잘 끊습니다, 이제. 여기 A 좀 더 연장해서 표시를 하고. 원래 함수를 여기다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이제. 원래 함수를. 이 좀 주요 포인트들마다 이제 내가 한번 끊어서 한번 보겠다. 끊어서 이제. 자, 그 생각을 해볼게. 근데 여기 상수함수지. 상수함수 적분하면 무슨 함수? 1차 함수. 자, 근데 조건이 있어. 그 FA가 양수, FD가 양수야. 지금 구간 A에서 E까지 함수값이 음수니 원래 함수는 감소하게 그려지지. A부터 E까지는. 그 전에 A 전까지는 원래 함수가 이 도함수의 함수값이 양수이니까 원래 함수가 증가할 거 아니니까 이제 1차 함수로. 자, 1차 함수로 증가하게 그릴게. 1차 함수로 이제 이렇게 그릴게 이제.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감소하기 시작해. x가 2일 때까지 감소해. 감소하는데 근데 자 a부터 b까지는 1차 함수잖아 이제. 적분하면 2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2차 함수 비스무리하게 그림 그리면 되겠지.
자, 갑자기 기울기가 음수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니까 뭔가 감소하려는 경향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잡아봐. 그 다음에 얘들아 C일 때 잠깐 기울기 0인데 쭉 감소하는 거야 이거 이제 쭉 감소하는 거. 근데 생각해봐. 일단 B에서부터 2까지 있지. B에서 2까지. 이거 약간 3차 함수처럼 생각해볼게. 3차 함수처럼. 3차 함수 이런 개형일 때 원래 함수가 약간 4차 함수처럼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4차 함수처럼. 근데 3차 함수가 이런 개형일 때, 즉 X축에 접할 때 4차 함수 2번 개형처럼 그리면 돼. 4차 함수 2번 개형의 도함수가 접할 때였어 아까. 2번 개형이. 접할 때니까 약간 이런 느낌? C일 때 완만해야 돼. 잘 봐. C일 때 봐봐. 여기서 미분이 가능한 경향이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회복이 되는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그 다음부터 봐봐. 그 다음부터는 약간 3차 함수처럼 생각해볼게. 3차 함수. 3차 함수처럼 생각하면은 그 3차 함수의 이제 그 4번 기형처럼 그림 그리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쭉 이제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좀 완만하려고 하다가 다시 올라가려는 이런 그 4번 기형처럼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야. 이런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 이런 모양으로. 좀 디테일하게 그리면은 저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야.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구간마다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배웠던 3차, 4차 함수처럼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제 3차, 4차처럼. 자, 그런데 자 봐봐. 조건. 자 주의할 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원래 함수의 모양만 그린 거야. 모양만. 근데 이거 가지고 정확히 x축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 한번 봐봐. 일단 조건을 만족하게 해보자. A에서 D에서 함수값 양수, A에서 그 다음에 D에서 함수값이 양수래. 양수. X축보다 다 위에 있는 두 점이죠? 위에 있는 두 점. 그러면 X축이 지금 어디 그어질지가 모르잖아.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아래에 그려져. 이때는 교점이 뭔가 여기서 교점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교점이 그러면은 여기 하나밖에 없겠지 여기 이제. 근데 X축이 여기에 접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교점이 몇 개야? 2개. 이 사이를 지날 수도 있어. 미세하게 이렇게 사이를 지날 수도 있지 않네? 이러면은 3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X축의 위치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점이 뭐 무조건 뭐 1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무조건 1개다.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야.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야. 얘는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함수 정보가 있어야지만이 저거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는 거. 원래 함수 정보가 있어야. 그래서 도함수니까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함수니까. 분간 잘 하시고. 그 다음 요 문제도 봅시다. 요 문제. 6번입니다. 6번. 이게 그 미분에서도 이 문제가 있고 적분에서도 이 문제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도함수를 알려준 다음에 원래 함수에 대해서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거든 이제. 원래 함수에 대해서. 자, 요거를 이제 구해보라 이 문제야. 자,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제. 그 정석으로 푸는 법. 이제 우리 적분이 아니니까 정석으로 푸는 법은 일단 그 f를 먼저 일단 잡아 이렇게. f를 ax 세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d 이렇게 이제 잡으셔가지고 f를 이제 그 도함수를 일단 식을 작성을 하긴 하는데 지금 저거 보면은 저 이차함수 있죠? 도함수를 완벽히 구할 수는 있잖아. 지금 저거 인수분해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y절편이 마4네? y절편이 마4. y절편이 마4니까 지금 y절편 정보부터 대입해 볼게. f'0은 c가 되면서 c가 마4라는 얘기고 c가 마4. 그 다음에 지금 f'이 x축이랑 만나는 두 점 마이라고 이 두 개가 있는데 뭐 대입해도 되지만 대입보다 더 좋은 거는 이제 뭐냐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야.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가 쟤네들이 더한 1. 그 다음에 두근의 곱 a분의 c가 지금 저기 나와 있는 마이라고 1을 곱해서 2다. 근데 c가 현재 마4죠. 얘가 마4. 얘가 마4지. 이거 풀면 a, b 다 나오겠지? 이거 풀면은 a, b가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서 먼저 a부터 한번 먼저 구해보자. a부터 이제. 이거 a 몇 나오니 이거? 3분의 2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3분의 2.
그래서 여기 넣어서 b도 구해볼 수 있겠지? b도 있는데 b가 마일 나오니? 마일? 마일인가? 마일 이렇게 나오는 것 같네. 일단 뭐 대입해서 A, B, C 다 찾아보시기 바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극소값이 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극소가 4. 도함수 관점에서 부호가 풀마로 바뀌면 극대인 것이고 부호가 마풀로 바뀌면 극소인 거니까 극소가 4다. 즉 2에서의 함수값이 4다 이거지. 2에서의 함수값이 4. fx 일단 한번 써놓고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놓고 3분의 2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d 여기다가 이제 2를 넣은 게 4라고 식을 쓸 거야. 2 넣은 게 4. 뭐 계산 마저 해보시면 3분의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d가 4라고 해보시면 d가 몇 나오지 이거? 3분의 32 나오니? 3분의 31 16에서 3분의 16 빼주니까 3분의 32 나오는 것 같네? 3분의 32 맞습니까 이거? 3분의 32 3분의 32 그걸 통해서 극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f-1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13이 일단 답이 나옵니다. 일단 답은 13이야. 답은 13. 답은 일단 13으로 나오게 되겠고 13. 그래서 이제 뭐 서술형이나 이제 그렇게 푸실 때는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적분을 안 배웠으니까 적분으로 풀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근데 적분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으니 적분을 하면은 조금 더 줄일 수는 있어. 적분을 하면은 애초에 이 도입 자체부터 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적분으로 이용해서 풀어볼 거야. 적분으로 이제 1번 풀이, 2번 풀이, 적분 풀이. 애초에 우리가 도함수 가지고 식을 작성을 할 수가 있잖아. 도함수 가지고. 그러면 애초에 도함수를 이렇게 잡고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도함수를 이제 봐봐. 최고창 뭐 A라고 하자. A라고 두고 인수분해 표현으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도함수 쓸 수가 있고 이거 적분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니? 이거 적분해가지고. 적분 다 기억나시죠? 적분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은 적분으로 한번 해보면 3분의 a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a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c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데 여기서 미리 그 예의를 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게 f'0이 마4잖아. f'0이 마4기 때문에 사실 여기 넘어가기 전에 f'0이 마4라는 정보 이용해서 넣어주셔가지고 그럼 이제 a가 그러면은 뭔가 나오기는 나오겠죠. 사실 이걸 토대로 이제 a가 몇 나오니 이거 2분의 1 나오니 2분의 1 이제 a가 2가 나오죠. 2 이렇게 미리 구하고 들어갈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가능은 하다.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적분풀이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이제 객관식이니까 어떻게 풀어도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은 하고 그 여기서 시간을 만약에 더 줄인다 라고 한다면 굳이 저거 원래 함수 일일이 대입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아까 내가 그 써드렸던 그 당구장 표시 그 뭐였어? 극대극소의 차공식. 일단은 극대극소의 차공식에 의하면 우리가 구하는 게 극대잖아. 극대. 우리가 구하는 게 극대니까 그 극대값을 이제 그냥 한글로 쓰자. 자, 극대값 빼기 극소값은 4라고 주어져 있지. 이게 공식으로 그럼 이제 뭐식이냐? 2분의 자, 절대값 A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거든. 그 알파 베타가 뭐냐면은 극값이 나오게 하는 x야. 극값이 나오게 하는 x. 여기서는 2하고 마일 얘기하는 거야. 2하고 마일. 그래서 이 공식으로 일단은 해볼 수가 있고 A만 먼저 구하면 돼. 최고창 계수가 뭔지만. 최고창 계수는 이 방법으로 일단 구해 놓기만 하면은 그럼 끝난 거 아니니 이제? 이 방법으로. 하나 좀 근데 조심하실 게 있다면 여기서의 A는 그
fx의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본 거야. 내가 2번 풀이할 때는 미분한 이차함수의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잡았지. 그것만 잘 분간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잘 분간해서. understand? 그래가지고 요렇게 풀려면 애초에 얘를 a라고 잡는 게 아니라 뭐라고 잡는 게 나아? 3a라고 잡는 게 낫지. 3a라고 잡는 게. 왜? 적분하면은 ax 세제곱 나오잖아. 적분하면은. 이런 센스도 필요해, 얘들아. 분수가 나오는 걸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는 얘를 3a로 잡는 그런 요령도 중요하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할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7번. 자, 이제 함수의 최대 최소. 최대 최소인데, 자, 닫힌 구간에서 저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자, 그걸 토대로 A, B 모시기를 이제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방법은 설명을 드렸어. 방법은 이제.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은, 일단은 이제 이 함수 모양을 좀 판단하셔야 돼가지고, 그림을 일단 그리기 위해 미분을 먼저 합니다. 미분을. 3ax제곱 마이너스 12ax. 그래서 3ax로 이제 묶어주셔가지고, x 빼기 4 이렇게 이제 묶어줄 거야. 이런 식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0 되는 걸 찾을 거니까 이거 x가 0하고 4 나오네. x가 0하고 4 x가 0하고 4가 나옵니다. 0하고 4 그래서 여기서 이제 0 여기서 이제 4 자,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이니까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제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 자, 그런데 지금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냐? 마이부터 5라고 했거든요. 마이부터 5. 그러면은 봐봐. 마이가 어디 정도에 있는지 좀 애매하잖아, 이게. 마이가.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뭐가 애매하냐면은 지금 이 최대 최소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극대 극소 0과 4 사이의 구간이 여기 다 들어가잖아. 즉, 저 문제에서 주어진 닫힌 구간은 극대극소를 포함하고 더 좀 넓은 구간 아니니? 넓은 구간? 그러니까 마이가 어디 있냐 이거지. 마이가 어디 있냐. 또 5는 이제 또 어디에 있냐 이거야. 5는 어디에 있냐. 원래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마이의 위치가 이제 특정이 안 되니까 뭐 지금 대충 찍어본 거야. 대충. 더 밑에 있을 수도 있고. 5도 지금 위치가 특정이 안 돼. 그래서 최대값의 후보 그 다음에 최소값의 후보가 둘 다 2개씩 나오지. 최대는 이 둘 중에 하나. F0이냐 아니면 이제 F5냐. 그 다음에 최소도 원래는 이 둘 중에 하나. 이 둘 중에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F마이, F4. 일단은 그 우리가 수투에 기초 개념만 배웠을 때는 저거 다 해봐야 되더라. 이제 저거 다 해봐야 되거든. 해보셔야 되는데 이제 너무 계산할 게 많잖아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건 방학 때도 얘기한 거 이거 생각해 볼래? 얘네들은 차이가 지금 봐봐. 얘네들의 차이를 봐봐. 얘네들의 차이를 이제 얘가 4 차이 나고 얘가 2 차이 나잖아. 근데 얘가 좀 급격하게 내려가려는 경향이 있잖아. 근데 차이가 작아. 그러면은 뭐가 최소일지 애매해. 이건 계산해 봐야 되겠지? 이거는 계산해 봐야 돼.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 여기는 4 차이가 나는데 여기 1 차이밖에 안 나. 얘가 차이가 적으니까 좀 덜 올라갈 것 같지만 얘는 급격하게 올라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좀 다 확인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 원래는 이제. 그래서 다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0 들어가면 B. 그 다음에 5 들어가면은 몇이야? 과정을 생략할게. 5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25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몇이야 저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2A 나오나? 마이너스 32A 플러스 P. 그 다음에 이제 4 들어가면 몇이야? 4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32A 플러스 P.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일단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과정을 생략했어. 계산 과정은. 이 중에서 뭐가 진짜 최대인지, 뭐가 최소인지 판단을 해보자. 근데 A가 양수인 거 감안하면은 얘가 최대고, 얘가 최대여야 되겠죠? 다 공통적으로 뭐가 있어, 지금? B. B가 있는데 B에서 좀 빠지잖아, 값이. 얘네들은 애초에 둘 다 똑같은 값이네, 그지?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뭐 가능한 것이고, 둘 다. 그래서 최대가 지금 몇이라고 했냐? 24. 그래서 B가 24.
최소가 지금 마이너스 4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32a 플러스 p 해주셔가지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40이라고 해서 a를 한번 구해볼게. a가 지금 뭐시기가 나올 거냐면은 a가 아마 2가 나올 거야. 해보시면 a가 2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마저 계산해보시면은 fa 플러스 b죠? fa 플러스 b. fa 플러스 b니까 fa 플러스 b 한번 마저 계산해보시면 자, fe 플러스 24. 이거 2 넣어봐야 되겠네? 2를. 2 넣어주시면 제가 이제 자, 마이너스 16a 플러스 p 플러스 24. 마저 이제 숫자 계산한 거 넣어주셔가지고 24, 2 넣어주셔가지고 몇입니까? 일단 16 나오나? 16? 일단 답이 16으로 나옵니다. 16으로. 16으로 일단 나오고 16으로 자 16으로 나오고 근데 이렇게 이제 해줘야 돼. 어쩔 수 없이 다 계산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 3차함수의 비율 관계라는 게 있어. 비율 관계. 그거를 알면은 저거 다 안 해봐도 바로 알 수가 있어. 근데 다 알 수는 있는데 지금 좀 시간 관계상 이거는 다음 주 수업 때 하겠습니다. 비율 관계는 다음 주 수업 때. 원래 오늘도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일단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자, 8번인데, 자, 지금 원기둥이 있네. 밑면의 반지름이 3, 높이가 5인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의 부피의 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피의 최대. 자, 이제 이런 뭐 원기둥 이거 원뿔 항상 나오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딱 보니까 지금 뭐가 보이지 않니? 뭐가 보이니? 두 글자. 닮음. 자, 큰 직각삼각형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3대 5 닮음이니까 그럼 여기를 내가 3a 여기를 이제 5a로 한번 잡아볼까? 여기를 이렇게 이제 3a, 5a로. 그러면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을 3a로 잡은 거. 반지름이 3a. 그리고 여기 나머지 높이가 몇이니? 나머지 높이가. 전체 5에서 빼줘야 될 거 아니야? 5 빼기 5a로 나오지 않니? 5 빼기 5a로. 이렇게 나올 거야. 5 빼기 5a로. 일단 저렇게 잡습니다. 일단 저렇게. 근데 이제 서술형이라고 한다면 서술형이 이런 문제가 좀 나와 종종. 서술형이면은 좀 엄밀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A의 범위를 좀 확인해야 돼. A의 범위를. 자, 기본적으로 A가 0과 1 사이의 범위여야 될 거야. A가. 그래야 되겠죠? A가. 닮은 비율처럼 보는 거니까. 일단 A의 범위는 0과 1 사이의 범위를 보시고 A의 범위. 그리고 그 부피를 내가 잠깐 뭐 VX처럼 내가 놔준다면은 원기둥의 부피. 아직도 이걸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 게 너네 뭐 무슨 기둥의 부피, 무슨 뿔의 부피 이걸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기둥이랑 뿔을 잘 모르나 봐. 야, 이 기둥은 지금 밑면이 원이니까 원기둥 예를 들게. 그 기둥은 이 밑면이 그대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기둥 아니니? 그대로 올라가는 게? 그럼 부피가 뭐겠어, 부피가? 밑넓이 곱하기 높이. 뿔은 뭔데? 밑넓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3이라고. 중학교 때 다 떼고 와야 되는데 아직도 물어본단 말이야, 이거를. 부피를 이제 한번 식을 작성을 해보시면, 자, 기둥이니까 일단 밑넓이부터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높이가 5-5a야. 5-5a. 이렇게. 자,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저 부피식이 이제 언제 최대일까? 뭐 미분해봐야지, 이제. 미분을. 자, 근데 이제 얘들아, 그냥 미분하지 말고 좀 생각을 조금 더 해봐, 이제. 계산을 좀 효율적으로 가져가려면, 최대한 복잡한 계산을 좀 피하려면, 5로 묶을 수 있지 않니? 그리고 9a 제곱이니까, 잘 들어. 9파이 a 제곱인데, 5를 끄집어내면은 45 파이 a 제곱에 1-a로 해주셔가지고, 얘를 내가 미분을 할 건데, 얘를 내가 미분을. 아니, 이것도 그냥 미분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봐봐. 계산의 요령이 좀 필요해. 얘는 상수임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곱해진 거잖아? 야, 뒤에만 미분하면 되지 않니? 뒤에만 이제?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전개해줘 가지고 이 정도는 이제 뭐 굳이 뭐 곱미분까지 할 필요 없고 뒤에만 이제 전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얘를 이제 미분하자고 얘를 이제 야 그러면은 앞에 45파이는 살려두고 뒤에 저 a가 들어가 있는 부분만 야 이것만 하면 되지 않냐고 이것만 얘가 0 되는 거 찾으면 되지 않냐 이거야 0 되는 거 야 바로 나오지 않니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미분에서 이제 0 되는 걸 찾아야 되겠지? 묶을 수가 있잖아? 인수분해? 묶어. 그럼 어떻게 돼? 자, 묶어주면 45파이, 다시 45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3a로 묶어다 치면은 a 빼기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a 빼기 3분의 2. 이렇게 나올 건데, 미분에서 0 되는 게 일단 2개 있습니다. 일단 2개. 2개가 있기는 한데, 그런데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a의 범위 봐봐. 0과 1 사이 범위. 그 최대 최소 다시 생각해 보면은 어떤 함수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은 꼭 최대 최소가 있다라는 내용인데 만약에 봐봐. 이런 활용 문제는 보통 이 극값이 답이야. 보통 극값이. 이 극대극소를 갖게 하는 이 a가 답이거든 이제. 그래서 답은 그냥 3분의 2 넣은 게 답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면은 이거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 이차함수입니다.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이제 3분의 2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극소를 갖고 여기서 이제 극대를 가지는 것이긴 하지만 이제 주어진 그 범위 생각해 봐야 되더라. 0과 1 사이의 범위면 지금 원래 함수 입장에서 원래 함수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럼 이때가 최대인 거 알겠니? 극대가 최대인 거? 이때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순간이다 이거야. 이때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순간. 요때라는 겁니다. 요때. 자, 그래서 요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그냥 3분의 2라고 이제 확인을 해주면 돼. 3분의 2. 저 45파이 저 묶은 거에다가 3분의 2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27분의 8 플러스 9분의 4 해주시면은 27분의 몇이야 이거? 4? 그러면은 3분의 20파이. 답이 이렇게 나와. 3분의 20파이로. 이렇게 일단 답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좀 해주셔야 되고. 자, 그래서 그 계산을 잘하려면은 계속 강조하지만, 나 옛날부터 맨날 하던 얘기. 분수 나오면 뭐 통분해라. 뭐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해라. 특히 요 수투 단어는 인수분해가 되게 좀 중요해. 이 정도 인수분해도 해놔야지만이 5를 묶는 거. 이런 것도 해놔야 계산이 편해, 얘들아.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웬만하면 해보고 이제 관찰을 잘 해줘야 돼, 관찰을 이제. 그 다음 요 문제 9번. 자. 그래도 여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그래도 이제 열심히 이제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최소 목표가 2등급이다, 최소. 그러면은 이 정도 수준까지는 풀어야 2등급 얘들아, 시험에서. 여기 유형 제목이 고난도로 돼 있지? 고난도. 이 정도 수준까지 너네 스스로 풀어야 돼, 얘들아, 이제. 너네 스스로. 자, 이제 이 문제가 약간 이럴 것 같아. 이 문제가 이제 지금까지 솔직히 내가 뭐 방학 때도 수업하고 지금 이제 테마 이제 수업하지만 이게 요 교재의 마지막 필수예제거든? 요 교재 마지막 필수예제. 솔직히 지금까지 필수예제 솔직히 별로 어려운 거 없잖아. 그렇지 않니? 잠깐 까먹었을 뿐이지. 이제는 앞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만 다룰 거야, 내가 이제 앞으로. 잘 들으세요, 이제. 자, 최고차항계수가 1인 4차 함수, 2차 함수. 자, 무슨 조건이냐? 가조건. 뺀 함수가 1,0에서 접한다. 또 뺀 함수의 절대값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때 F형의 뭐 최대체수를 구해주는 문제고, 이제. 최대체수, 이제. 여기 근데 이 함수라는 말은 빠져봤습니다. 그냥 F'2가 7로 보시고. 자. 항상 수투는 조건이 주어질 건데, 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 이제 그 그래프니까, 개형을 추론할 수 있어야 되고, 추론. 그 다음에 추론을 했으면 그 상황에 해당되는 식 작성을 잘 해줘야 돼.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 이 두 가지가. 해석 또는 추론. 그 다음에 식 작성. 가조건, 뺀 함수지, 뺀 함수. 뺀 함수가 1,0에서 x축과 접한다. 그럼 생각해보자.
그냥 내가 뭐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나의 공통점은 둘 다 빼나는 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니? 나 조건은 절대값까지 해야 되겠지만 그럼 봐봐. 빼나는 수가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4차 함수긴 하겠죠? 4차 빼기 2차니까 1,0에서 x축에 접할 거면은 대략적인 모양은 뭐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이런 모양 아니면은 이럴 수도 있지 않나? 얘가 이제 뭐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위치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도 이제 뭐 가능하긴 할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접하는 건 확실한 거지 접하는 거는 그건 확실한데 근데 이제 이제 나 조건 보시면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자 3참수 4참수 개형이 각각 이제 3가지 4가지가 있었잖아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그 개형들에서 추론을 해야 돼 빼남수가 그냥 뭔지 모르는 4차함수인데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려면은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될까? 추론을 해야 된다고. 추론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잘. 얘부터 보자. 4차 함수가 이런 개형이려면 그림이 어떻게 돼야 돼? 이런 개형이려면? 일단은 지금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인 거니까 빼남수도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 전체적인 모양은 뭐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런 모양인 거잖아요. 이제. 이런 모양들이잖아요. 이제. 이게 되려면 2번 개형이야.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면은 이제 뭐 반대편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기는 해. 이렇게. 근데 지금 나 조건 가만. 절대값이니까 아랫부분을 접어 올렸을 때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 꺾이지 않아야 된다 이 얘기야. 꺾이지 않아야 된다. x축이랑 만나는 지점에서 꺾일 수 있잖아요. 자, 이 두 그림 같은 경우는 여기서 꺾이지 않니? 여기서? 이거를 굳이 접어 올리지 않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안 접어 올리고 생각하면은 그냥 그 지점에서 이제 인수를 하나만 가지면은 접어 올리면 꺾이게 돼 있는 거고 내가 그동안 정말 많이 얘기했던 거지. 만약에 인수를 2개 이상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 최소. 그러면은 접어 올려도 부드럽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인수를 하나 가질 때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잖아. 그치? 그럴 때 꺾이니까 인수를 하나 가지는 지점이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런 개형은 안 된다 이거야. 이런 개형은 안 된다. 그거를 위의 케이스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그럴지 모르잖아 얘가 이제. 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면 되니 안 되니?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거 인수를 1제곱 1제곱으로 가지죠? 인수를.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그럼 가능한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은 애초에 예를 들어서 봐봐. 애초에 얘도 뭐 이런 개형이면 안 되겠죠? 뭐 예를 들었을 때 이런 개형은 안 되는 거지. 이런 개형은. 그럼 어떤 개형이 가능하냐? 현재까지 가능성은 이거야. 그냥 쌍중근이야. 쌍중근. 접올릴 게 없어. 혹은 그냥 4참수 4중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것도 가능해. 그냥 더 이상 교점이 없어. 이렇게 3가지 개형이 가능할 거야. 3가지 개형이. 그래서 문제를 읽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 개형 추론이 돼야 돼. 개형 추론이. 수투는 이 능력이 가장 중요해. 이 능력이. 개형 추론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개형을 머릿속에서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굳이 이것까지 안 해도 되는 건 사실 많이 숙달이 되면 그냥 이 2가지 조건 보고 바로 식을 작성할 수가 있어. 자,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1제곱을 인수로 가지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 나 조건에서 이제. 그러면 애초에 봐봐. 여기다가 내가 기초적인 식 써볼게. f 빼기 g 자체를 어떻게 쓰냐면은 1에서 일단 접하니까 중근은 최소한 가져야 돼. 중근을 이제. 이건 최소한 가져야 되겠지. 그 다음에 잘 들어. 그 다음에 총 4차식이니까 2차식이 더 있어야 되잖아. 일단 2차식을 x 빼기 a, x 빼기 b 이러면 돼야 안 돼? 그러면 3등급도 못 받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잡는 게 기본이야. 모르는 2차식으로. 이게 기본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해석이 들어간다. 해석이 이제. 자, 지금 그 중근을 갖는 지점 외에 인수분해가 이제 되면은 인수분해를 했을 때 1제곱이 인수다. 1제곱. 그럼 내가 아까 꺾인다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죠? 1제곱이 인수면.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버리면 x-p, x-q 1제곱 1제곱 될 거 아니야 인수분해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근데 중근은 가능해. 이렇게 쌍중근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워줘야 되는 식이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 이하라고 쓰는 거야. 0 이하. 실전에서 문제를 푸실 때에는 지금 그림은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 하는 거니까 설명드린 거고, 실전에서는 이 식을 바로 써야 돼. 이 식을 바로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한번 저식을 한번 좀 써봅시다. 이제 저식을. 자, 판별식 한번 여기다 써놓을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이하다. 그래서 a제곱이 4b 이하다. 4b 이하. 일단 이 정도 일단 써놓고 좀 더 이제 관찰할 거야. 이제 식을 이제. 근데 조건이 사실 다 주어졌어. 사실 f'2가 7이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일단 내가 저거 다시 한번 쓰는 거 잘 봐. fx-gx는 gx가 이미 또 주어져 있죠. 얘가 x-1의 제곱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일단 내가 f에 포커스를 둘 거기 때문에 그 다 넘겨. fx는 x-1의 제곱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p 이하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얘를 이제 미분을 해봅시다. 이제 저거 미분해서 저거 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2 넣어서 7이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 곱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자, 밑에다 쓸게.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 다음에 맨 뒤에 거 미분한 거 여기까지 쓰자고. 일단 여기까지 이제. f'의 함수를 일단 구해놨어. f'의 함수를 이제 저렇게 구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2를 이제 넣어서 7이다라는 정보 쓸 거야. 2 넣은 게 7이다. 2를 넣어보시면요. 2배 4 플러스 2a 플러스 b 플러스 이제 4 플러스 a 플러스 뒤에 다 계산하면 3까지 해주신 게 7이다라는 것까지 여기까지 한번 좀 써보도록 할게. 여기까지 이제. 식정리. 자, 일단은 a부터 하면은 2a, 4a에다가 a니까 5a 플러스 2b가 되고, 자, 계산하면은 8 더하기 3 해주면은 11. 2, 4, 8, 그 다음에 이제 11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 요거 맞니, 지금 요거? 이렇게 되니?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A, B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잖아, 이제? 근데 일단 문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A를 구하든 B를 구하든 할 건데, 여기 4B가 주어져 있으니까 양변에 2배만 하면은 4B 자체의 값이 나오지 않니? 2배만 해주면 이제 4B를 해주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제 2배 해주면 마이너스 8. 뭔가 식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2는 4. F'2가 7. 계산 여기 잘못된 거 있니 지금? 잠깐만. 마이너스 잠깐만. 요 앞에 잘못된 거 있니? 요 앞에 이제? 잘못된 거 있다고? 잠깐만. 5e 플러스 2b가 여기 마이너스 8이니? 잠깐만. 여기 지금 2배에서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8 했고, 여기서 이제 8, 11 넘어가서 여기까지 맞잖아. 아니야? 여기까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4b니까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8. 어디가 틀렸다는 거야? 맞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지금 여기 16이 나와야 되는데, 16이? 잠깐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쟤네들이 뺐고 2, 4, 8. 8 더하기 3에서 11. 4가 4위로 갔네 이거. 그러면은 15. 여기가 마이너스 8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6.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기다가 이제 대입할 거야. 저기다가 이제. 그래서 a제곱 해주셔가지고 요거를 그대로 대입합니다. 요거를 이제. 그래서 그 2차 부등식을 풀어서 a의 범위를 작성을 해. a의 범위를 이제.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16 해줘가지고 일단 그 문자를 이제 a라는 문자로 다 몰아 넣는 거야. a라는 문자로. 다 몰아 넣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몰아 넣어주셔가지고 A의 범위를 저렇게 일단 구해 놓으시고 A의 범위를 구해 놓으시고 그러면은 이제 끝난 게 이제 F0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F0 한번씩 써보면 되는데 F0 계산해 보시면 0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다가 0 넣죠. 0 들어가면은 B 더하기 1에 대해서 이제 구해주는 거야. B 더하기 1. B 더하기 1인데 그 B를 여기서 이제 구해 놓을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5A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가 저렇게 나오고 뒤에 더하기 1이 하나 더 있네요. 뒤에 더하기 1이 지금 저렇게 나오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5A 마이너스 3 여기에다가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해주는 문제니까 A의 최소를 넣으면은 최대가 나오는 거 최대값 구해주면은 마이너스 8일 때니까 17 나오는 것 같고 최소값 구해주면은 A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주니까 몇 나와 이거? 그럼 2 나오나? 2? 마이너스 2 넣어줘 5 빼기 3이니까 2가 나오죠 2? 그래서 최대 최소 값만 구하라고 했으니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네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좀 어렵게 나오는 그 부분은 절대값이 나올 때 좀 이제 어렵게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는 저런 거만 이제 거의 다룰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하고